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아시아를 통일한 페르시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미 영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영화가 이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파르타와 300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페르시아 대군에 맞선 이 스파르타 전사들, 300명의 전사들의 초점을 맞춰서 영화 내용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마치 굉장히 나쁜 사람들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 같지도 않죠. 네, 뭔가 가면도 되게 무서운 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전쟁은 결국 이제 이 전쟁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한 건데 1차와 2차가 있는데 이 영화는 2차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300명의 전사들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맞서서 정말 끝까지 전멸 모두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 스파르타가 이렇게 싸워줬기 때문에 나중에 아테네가 그리스의 또 하나의 폴리스인 아테네가 이 페르시아와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 전사들이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그 아테네가 준비할 동안 시간을 벌어줘서 결국은 이 그리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이상하고 악랄한 모습으로 나온 페르시아 제국은 찬란한 문화를 또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문화는 굉장히 또 국제적이었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다 흡수했는데요. 이 페르시아 문화가 우리나라 신라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썼던 이런 금속 무기라든지 페르시아의 사람을 본딴 이런 병정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대제국을 건설했고 문화적으로 큰 찬란한 유산을 남긴 페르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페르시아 제국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서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서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사대 문명에서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번영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바빌로니아 왕국 들어봤죠? 네, 기억나시나요? 네, 바빌로니아 왕국은 그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왕 때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한 그곳인데 그곳이 망하고 나서 이제 아시리아라는 왕국이 들어섭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이 아시리아 다음에 들어선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조금 이름이 긴데 일단 순서가 아시리아 먼저, 그 다음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망한 이후에 여러 좀 혼란이 있다가 다시 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사사한 왕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기원전 8세기에 세워져요. 근데 사사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원 후 3세기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먼저 페니키아가 있었는데요. 페니키아는 표현 문자라고 해서 지금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인들은 유대교와 유일신 사상을 믿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생님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는 다신교라고 했잖아요. 여러 신을 믿었는데 이 헤브라이인의 유일신 사상이 이런 종교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통일한 아시리아를 보면 아시리아는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강압적인 통치를 했거든요.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었고 또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그래서 반란이 지속이 됐고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이 아시리아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한 지 60년 만에 망했거든요. 그 다음에 막 분열이 됐다가 다시 이 왕국이 또 생겼는데요. 그 왕국의 이름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건설한 영국은 키루스 왕이에요. 그래서 키루스 왕이 이 분열됐던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했고요. 아까 봤던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인 통치로 금방 멸망했다고 했죠. 그래서 키루스 왕은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복한 지역의 종교도 존중을 해주고 또 크게 반항하지 않으면 자치 스스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와는 다르게 그 정복 민족, 다른 민족의 큰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왕이 다리우스 1세예요. 네, 다리우스 1세는 이 왕 시절에는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많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에 총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혹시 배신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왕을. 그래서 따로 또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파견을 해요. 감찰관을 파견합니다. 이런 감찰관을 왕의 눈, 네, 왕을 대신해서 본다. 그리고 왕의 귀, 왕을 대신해서 듣는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길이라고 해서 네, 그 어떤 도로의 지점마다 역참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요. 왕의 명령을 좀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도로 중간중간에 말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역참을 건설해서 좀 빠르게 왕의 어떤 명령이 전달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권을 강화시켰던 중앙 집권적인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정책을 폈던 왕이 다리우스 1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 그리스가 승리를 했다고 했죠.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결국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교과서 25페이지 해보자를 보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이렇게 지역입니다. 네, 대제국을 건설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의 길, 네, 왕의 길은 이 왕이 명령이 빠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참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 길, 2,400km에 달하는 이 길을 그냥 가려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중간중간에 말을 갈아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명령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의 제국 정책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국을 20개로 나누고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주마다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관리를 보내서 총독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2,400km에 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거예요. 이 도로를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 길이 왕의 길이고 일정 지역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참을 설치했습니다. 각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사령관은 왕이 임명을 했고요. 또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화폐, 여러 지역에서 쓰던 그런 화폐를 통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다리우스가 왕한테 권력을 집중시키는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아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로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알렉산드로가 건설한 제국 역시 금방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또 여러 나라들로 쪼개지게 돼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3세기 정도에 또 다시 이 지역에서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제국의 이름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네,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아까 나왔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계승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도입을 했고 또 지방에는 총독을 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면 이쪽이 비잔틴 제국 이렇게 있는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이제 아시아 동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서교역을 주도하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여기 위치상 비잔틴 제국이랑 붙어 있잖아요.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그래서 많은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과 전쟁이 많이 좀 일어났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7세기 정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교과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24페이지 보면은 일단 서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민족들, 페니키아인 같은 경우에는 표현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 됐고요. 헤브라인의 경우에는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이 결국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쪽에서, 즉 서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그 왕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 이후에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리아가 최초로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강압적으로 통치를 해서 금방 멸망했죠. 네, 계속 이어서 보면 기원전 6세기 무렵에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키루스 왕이 다시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와 다르게 여기서는 관용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종교를 존중을 하고 또 자치도 인정을 해줘요. 돈만 내면, 세금만 내면.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왕이 다리우스 1세 때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다리우스 1세는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실시를 했고 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치렀지만 전쟁에서는 결국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그 제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멸망했습니다. 네, 25페이지 보면은 3세기 초에는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성립이 됩니다. 역시 대제국을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와 같이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또 위치상 봤을 때 서쪽과 동쪽 연결하는 동서 교역을 주도를 했죠. 하지만 비잔틴 제국과 계속 싸웠고 결국 7세기 중엽에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페르시아는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러 문화를 수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페르시아 문화는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여러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라든지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스 문화까지 모두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금속과 유리 공예품이 발달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정교해요. 이 금속 제품들 보시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유리 제품들, 이거는 신라의 유리 제품인데 이 페르시아의 어떤 유리 제품이 우리 당시에 신라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페르시아의 대서사시에 나온 쿠시나베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의 공주가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이 페르시아의 문화가 많이 이 동쪽에까지 전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페르시아의 찬란한 문화 중에서는 종교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종교 분야에서도 이 페르시아의 업적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창시했다고 해요. 종교에서는 세상을 선과 악이 대결하는 장소로 보았습니다. 선과 악을 상징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선을 상징하는 신이 아후라 마즈다입니다. 아후라 마즈다. 그리고 악을 상징하는 신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선을 상징하는 신이 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또 이 종교에서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서 살아있을 때 행적에 따라서 죽은 후에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즉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면 또 신에게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종교가 지금의 크리스트교라든지 이슬람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구세주의 등장, 이 아우라 마즈다와 같은 구세주의 등장도 굉장히 좀 비슷하죠.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로아스터교는 기원전 6세기 중반, 즉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기억해야 될 왕이 다리우스 1세라고 했죠. 이 다리우스 1세는 이 조로아스터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다고 해요. 네, 그리고 사사왕조 페르시아에 이뤄서는 조로아스터교가 국가의 종교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좀 보면요. 다리우스 1세가 나오는데 다리우스 1세가 지금 기억이에요. 이 사람이 다리우스 1세인데요. 포로를 밟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해서 포로를 밟고 있는데 이것을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의 신, 선을 상징하는 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상징하는 파라바하를 지켜보는 모습이 이렇게 조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리우스 1세의 이런 식민 지배라든지 통치를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로 종교가 활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교역도 활발하게 해서 결국 국제적인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공예품은 금속이나 내류를 만든 거고, 이 공예품은 심지어 동아시아 지역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조로아스터교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창시가 됐고요. 이 조로아스터 종교는 선악의 대결 장소로 세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선의 신, 내게 은혜를 입어서 최후의 심판, 어떤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들은 이 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최후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가 자신에게 권력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했고요.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는 이게 아예 조로아스터가 국교가 되기도 했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기원전 7세기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했죠. 네, 아시리아. 2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무렵에 키루스 왕이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했다고 했죠. 이때 성립된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성장시키고 총독을 감찰한 이런 사람이 다리우스 1세라고 했죠. 이 사람은 총독을 또 감시하기 위해서 왕의 귀라고 불리는 관리 감찰관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3세기 초 페르시아를 계승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성립을 했고요. 5번 페르시아 문화는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국제적인 문화가 발생했다.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6번 페르시아 왕들은 조로아스터교였죠.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 아우라 마즈다가 권력을 주었다라고 주장하고 다리우스 1세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조로아스터교를 지원하였고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는 국교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아시아 지역에서 성장했던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